KKMD 그 66번째 이야기. Why Japan's Navy is the best in Asia and not China? 왜 중국 해군이 아닌 일본 해군이 아시아 최강인 것일까? 2018년 1월 24일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 양으로 승부하는 중국 해군이냐, 질로서 승부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이냐.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양대 해군 강국인 중국과 일본의 해군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을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다라는 미 국방 매체 National Interest의 기사 내용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베스트셀러 100년 후를 저술한 미국 유명 싱크탱크 중 한 명인 조지 프리드먼 교수의 짧은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제목은 Can China's expansion be stopped? 중국의 팽창주의를 멈출 수 있을까인데요. 이제 중국은 한 대의 항공모함을 가지게 됐어요. 미국은 아주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까지 항공모함의 숫자를 계속 늘려왔고 앞으로 무한하게 계속 늘려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이나 일본 해군에게 도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군사적 균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론들은 중국을 보고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맙소사, 앞으로 중국인들은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어리석은 질문들을 해댑니다. 중국인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언제 만드는지, 그리고 누가 지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해군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항모들을 지휘할 제독의 수와 능력에 관한 문제예요. 미국에 대항해서 항모를 운영하는 함대전을 경험해본 제독들을 중국은 몇 명이나 가지고 있을까요? 중국은 해양 강국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라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인들은 해양 강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1900년대부터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으로 미국에게 도전할 수 있으려면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 해군력의 경우 National Interest의 기사 본문에 나온 부분을 인용해 본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구성 요소는 46척의 구축함과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전투함대인데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 출동시킬 수 있는 전함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와 더불어 이지스 방어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과 전자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최첨단 무기를 제작,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 해군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적인 급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전투함 숫자만을 놓고 본다면 이미 중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를 앞서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해군력은 일본 해군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인용되고 있는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지정학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 강대국이 되기에는 아직 실전 경험과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하드웨어가 갖추어져도 그 하드웨어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줄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럼 일본의 해군력은 어떤 수준일까요? 기사를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일본 해군이 아시아 최강인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지진이 일본 북부 해안을 강타했다. 요코스카 함대 사령관인 해군 중장 히로미 타카시마는 즉시 전 해상자위대 병력에 대한 임시지휘권을 발동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전함을 북쪽의 지진 피해 지역으로 출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첫 번째 군함이 지진 발생 직후인 45분 후 해당 지역으로 출항하였다. 구호물자를 선적한 17척의 군함이
추가적으로 지진 발생 18시간 이내로 출발하였으며 몇 척의 군함에는 부분적으로 요구된 선원들만이 탑승하였다. 사실상 출항 통지가 없었는데도 이렇듯 신속하게 함대가 출항할 수 있었던 사례는 아마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한 평소의 실전적 훈련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었다. 아시아 최강인 일본 해군은 114척의 전투함과 45,800명의 장병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빠르고 강력한 구축함, 완벽한 현대식 디젤 잠수함, 탱크와 기타 지상작전 전력을 운송하는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 잠수함을 사냥해서 격침시키고 침략해오는 적 함대를 물리치는 동시에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마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해군이 아니라 무장한 일본 공무원들의 연합체이다. 사실상 군, 관이 모두 뛰어난 전투력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 일본 해군의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다. 군사, 기술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는 군사력에 대한 일본의 헌법적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기 방위대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함대함 전투에서 군대가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가 아시아 최강의 능력을 자랑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된 구성 요소는 46척의 구축함과 호위함으로 이루어진 전투함대인데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하여 출동시킬 수 있는 전함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호위함과 구축함으로 구성된 일본 해군은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고 일본 영토를 수복하며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장 강력한 일본 수상 전투함은 유도탄을 탑재한 구축함인 콩고급이다. 콩고, 키리시마, 묘코, 그리고 초카이로 구분되는 콩고급 일본 구축함의 이름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한때 기피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사라져가면서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는 제국주의 일본 해군의 전투함과 순양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다. 2016년 10월에 그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였다. 콩고급 구축함은 일반적인 모양과 무장에서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플라이트 1 구축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처럼 이 군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방공 위협을 추적하여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지스 전투체계이다. 이것은 또한 일본 전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면 단지 2척의 콩고급 구축함으로도 일본 전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콩고급 구축함이 보유하고 있는 무장은 함정의 앞뒤 갑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분리되어 배치된 90개의 마크 41 수직 발사 미사일 경락고로서 주로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콩고급 구축함은 SM-2MR 대공 미사일과 SM-3 블락 1B 탄도미사일 요격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탄도미사일 요격기는 곧 새로운 블락 2A 버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 구축함은 또한 5인치 주포, 8기의 대함 하푼 미사일, 6기의 대잠 어뢰관과 2개의 20mm Phalanx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다른 위협적인 일본 군함은 JS 이즈모이다. 만적시 무게가 27,000톤이며 길이가 800피트 이상인 이즈모는 전장 비행갑판, 비행운항을 통제하는 구역, 항공기 엘리베이터, 배의 길이만큼 이어진 경납고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항공모함처럼 들리지만 일본은 이 군함이 실제로는 헬리콥터 구축함이라고 주장한다. 이즈모함은 고정익 전투기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14대 헬리콥터 회전익을 실어 나를 수 있다. 이 헬리콥터들의 임무는 대잠수함전에서 기뢰 제거 임무, 헬리콥터 공중 기동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것은 이즈모함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동적 작전 기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즈모급 함정인 카가급이 현재 건조 중이다. 잠수함 전력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은 강해지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 22척에 이르는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이 잠수함 함대는 서로 다른 클래스의 잠수함으로 구성될 것이다. 구형 잠수함은 오야시오급이고 신형 잠수함은 소유급이다. 무게가 4,100톤인 소유급 잠수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I-400급 이후로 일본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다. 이 잠수함은 2주 동안 심해에서 조용하게 잠항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스털링 공기 분료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또한 수상에서는 13노트, 수중에서는 20노트로 항해할 수 있다. 소유급 잠수함은 6기의 533mm 함수 어뢰관을 장착하고 있다. 이 함수 어뢰관은 20기의 타입 89 헤비급 호밍 어뢰와 미국제 대잠 하푼 미사일을 혼합하여 탑재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또한 침략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해협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뢰를 설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3척의 오스미급 전차 양육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군함은 배의 길이만큼 뻗어나 있는 130m의 전장 비행갑판을 갖춘 작은 항공모함과 비슷하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달리 오스미급 전차 양육함은 항공기 엘리베이터와 경락고가 없다. 이 군함은 지상자위대의 탱크를 일본의 주요 섬들 사이에서 빠르게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침략에 대한 방어를 강화시켜준다. 오스미급 양육함은 1400톤의 물자, 14대의 타입 10 혹은 타입 90 탱크와 1000명의 지상군을 수송할 수 있다. 이 군함은 중장비 수송을 가능하게 하여 그것을 해안까지 수송해주는 미국산 공기부양 상륙주전과 요갑판을 갖추고 있다. 이 기능은 가상의 적에 의해 점령된 섬을 수복하는 상륙군을 필요로 하는 일본의 새로운 적극적 방어 전략에 매우 유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셔널 인터레스티의 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현대 해군의 주축은 바로 구축함, 디스트로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구축함이란 고속으로 접근하여 어뢰를 쏘는 어뢰정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전투함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축함에서 구축이란 한자어로 바로 쫓아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의 구축함은 예전과는 의미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먼저 순양함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순양함이란 먼 대양을 순회하며 장시간 장거리 작전을 펼치는 함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만재 배수량 1만 톤 이상의 전투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구축함들 중에는 만재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만 해도 만재 배수량이 1만 1천 톤이거든요. 따라서 구축함과 순양함의 구분 경계가 애매모호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순양함이 가지는 정치 군사적 의미가 다른 나라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양함 규모더라도 의도적으로 구축함이란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두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으로 약 8,000에서 9,000톤의 배수량을 가지며 미국은 총 66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만재 배수량 4,000톤에서 1만 톤의 구축함을 일본은 총 39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준이지스함, 아키즈키급 또는 이지스함, 콩고급, 아타고급이 10여 척 정도 있으며 일본은 추가로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구축함 보유 국가가 바로 중국으로
약 3,600톤에서 7,500톤 정도의 배수량을 가진 구축함들을 33척 보유하고 있는 중이죠. 이들 중 이지스급은 없고 준 이지스함이 17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KDX-1 프로젝트로 만재 배수량 3,900톤의 광개토 대양급 구축함 3척, KDX-2 프로젝트로 만재 배수량 5,520톤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그리고 KDX-3 프로젝트를 통해 만재 배수량 11,000톤의 세종대양급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어 총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4번째로 구축함을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이들 중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이지스함입니다. 게다가 넓은 의미의 이지스함이라고 볼 수 있는 만재 배수량 8,000톤의 KDDX 6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도가 구축함 11척으로 준 이지스함인 콜카타급 3척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이 구축함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6척 모두가 준 이지스함입니다. 이탈리아가 4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척이 준 이지스함이고 아르헨티나가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지스함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가 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이지스함입니다. 구축함 보유 수에 있어 1위 미국과 2위, 3위인 일본 및 중국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로 계산해보면 미국, 일본, 중국의 구축함 비율은 66대 39대 33입니다. 그리고 2, 3위인 일본, 중국과 공동 4위인 대한민국, 러시아와의 차이도 심한 편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9대 33대 12의 비율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 구축함을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물며 이지스함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해군력 1, 2, 3위가 죄다 우리나라 주변에 몰려 있으니 우여곡절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까요? 앞으로 양적으로 팽창해 나갈 것임이 틀림없는 중국 해군과 질로서 승부를 보려는 일본 해군의 힘겨루기는 우리나라에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군 지휘부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하여 첨단 기술군의 특성이 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Taps 채널 KKMD